제8강 고통, 아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값진 선물. 조선미,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행복한 때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카를 힐티의 말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 사람은 가장 성숙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은 인간의 삶에 주어진 숙명 같은 과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고생을 덜 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살이 해보면 어떤가요? 보람을 느끼고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이루려면 힘들지만 참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이에게 고통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과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관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참기 어려운 짜증이나 분노, 실망과 무력감은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면 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서 연구자들은 정서 역시 인지 능력처럼 그 자체로 높은 차원의 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서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발휘되는 정신 능력인 것입니다. 정서는 동기와의 원천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면 계속 경험하고 싶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거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촉발시켜야 합니다. 정서 속에서 고통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은 힘겨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고통의 감정을 겪어보지 않아본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절실히 느낍니다. 삶은 행복과 고통이 서로 교차하며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고통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순수한 기쁨만 있거나 끝없는 좌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이치를 배워갈수록 아이는 삶의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는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 있으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이가 받아들입니다. 한 번도 좌절을 겪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10번 이상 큰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3에서 6회 정도의 큰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좌절을 겪으면서 심리적 탄력성을 키워나갑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아이인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겪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마친 딸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아이가 재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만큼 허락했습니다.
다만 딸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건 안 하건 너한테 주어진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이니 잘 활용하렴. 그런데 딸은 재수학원에서 다녀온 첫날 저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엄마, 학원에 갔더니 시커먼 건물에 창문도 없고 좁은 곳에 수십 명을 몰아놓고 하루 종일 강연만 하더라. 재수가 이런 것인 줄 몰랐어.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든 생각은 이제 20살이면 어른인데 힘들 때마다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아이에게 이보다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조언해 줘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힘든 것은 알아. 그렇지만 남들은 자기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네가 힘들다고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래서 엄마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을 겪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잘 이겨낸다면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경험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데 너가 지금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들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 고통스럽지는 않겠지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행복한 일은 없어. 뭘 하든 고통이 있지. 지금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네가 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걸 참고 이루면 그 다음에 기쁜 일도 찾아올 거야. 딸이 제 말을 유심히 듣더니 그 뒤로 투정 부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분명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는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어려움을 모두 대신해 주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아이의 옆에서 부모가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해서 나쁜 경험은 아닙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무언가 이루려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냈을 때, 그리고 성취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부모 강연을 위한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긴장은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설레고 불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는 것은 이 과정을 가기 위한 치열한 과정이야. 하지만 언제나 엄마가 네 옆에서 널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가 힘들 때 너 스스로 위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네가 힘든 걸 너 스스로 감당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네 마음이 가장 편한 것을 느낄 거야. 정서지능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부모가 힘들다고 말하는 딸에게 뭐가 힘들어? 네가 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루 다녀와서 그렇게 힘들다고 말해? 라고 말한다거나 힘드니까 재수하지 마. 그냥 여기서 그만둬.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정서지능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감정을 수용하거나 공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며 고통을 다루는 법도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고통,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들과 집단 상담을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보니
그들은 자기 감정을 억누른 경험이 많았습니다. 한 환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직후인데 시어머니가 영하 10도의 날씨에 손자를 데리고 새벽에 공항까지 나와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환자는 몸이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오죽 손자가 보고 싶으셨으면 그랬겠어요. 화는 안 났어요. 다만 그렇게 고생한 내게 남편이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서운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대체로 억울하거나 화나는 상황을 잘 참거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참으면 결국 몸과 마음에 병이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어떻게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적절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고통이라는 감정은 분명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다 큰 어른도 그 감정을 피하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마음 상태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앞으로 아이에게 닥칠 불편과 위험을 차단해줘야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볼 때 그 일이 고통 같아 보여도 아이에게는 그 일들을 해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좌절내구력이 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합니다. 좌절내구력이란 아이에게 어떤 문제나 시련이 생겼을 때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좌절내구력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집니다.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려는 것은 아이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지만 이런 경험들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아이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좌절 내구력이 생기면 인내성, 낙관적 태도, 감정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좌절이 없다면 좌절 내구력이 생기지 않겠죠. 고통과 친해지고 좌절 내구력이 생기는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싫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반드시 참아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둘째, 아이의 머리, 손발이 되어주지 마세요. 셋째,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세요. 꿈이 없는 아이는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을 무조건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아이는 세상이 두렵기만 하고 조금만 해보다가 안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달고 살지요. 세상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반드시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안 가면 안 돼?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이를 설득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모의 권위 있는 말에 승복하고 수긍하도록 가르쳐야 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곁을 항상 부모가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일일이 그건 안 되라고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사회입니다. 언제까지나 유치원에 다닐 때처럼 친절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설명 없이도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아이의 머리, 손발이 되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고생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손발이 되어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멈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세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운다고 아이 주위를 대하다 보면, 아이 위주로 대하다 보면 자칫 나만 잘난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난 안 그래도 잘하니까라고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미국에서는 과도한 자존감이 아이를 망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다 해줄게,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이는 뭐든지 잘해 라는 것은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부모가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해주다 보니 아이가 생각하는 것조차 아이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좌절내구력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인 인내심과 낙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연습을 해야만 근육처럼 자리를 잡아 아이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 이전의 실패의 경험들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통의 경험을 제거하는 것은 실패 뒤에 다가올 아이의 가장 큰 행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보여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 성취하고 성장하는 아이로 크는 것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아이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잘 다룰 줄 아는 아이가 되면 다른 어려움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고통은 안 겪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감정까지도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